오늘 이 본부 PR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합격 확률이 높은 곳을 찾기보다는 여러분이 정말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무가 어떤 건지 설명을 잘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직무는 설계라는 직무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저도 대학생 시절 때는 설계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하면은 학기 초에 설계 프로젝트가 있다 이런 소식을 나중에 보통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프로젝트는 항상 팀플과 함께였거든요. 팀플을 한다고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조장을 정하는 눈치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다가오는 팀플날의 압박감, 그리고 팀플할 공간을 찾지 못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역시 팀플은 창의력이 제일이지 이러면서 매번 술집으로 향하는 저의 모습, 이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설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설계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계를 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계는 단순하게 도면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개발의 전 프로세스에 관여하므로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오늘은 제 시간이 20분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설계 도면을 생각을 담아서 스케치하는 일, 이것이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설계 도면에 어떤 생각을 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가장 처음에는 차량 개발 프로세스에 맞춰서 설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를 하면서 어떤 좋은 점을,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이 많은데 미래의 설계는 어떻게 바뀔까? 설계에 설 자리는 있을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제 동료로 같이 일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제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설계를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상품팀이나 기획팀에서 어떤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그랜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구매층을 조금 연령층을 낮게 잡아서 좀 젊고 스포티한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자의 업무는 바로 이 기획 단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설계 계획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설계자는 각자 자신이 맡고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자동차의 엔진 사운드를 줄여주고 고객이 듣기 좋은 소리로 바꿔주는 머플러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젊어진 그랜저를 위해서 이 머플러 시스템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위해서 스포티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가변 머플러 시스템이라는 신규 부품을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상품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신규 상품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상품을 삭제를 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품팀 또는 기획팀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형 그랜저에 어떤 제품, 어떤 부품들이 들어갈지 결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자원들을 확보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경쟁차 분석인데요. 해외 업체에서 그랜저와 비슷한 그레이드의 자동차들, 해외 업체의 나와 같은 설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품을 설계했는지 자동차를 다 구입을 해서 분해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해 분석을 하게 되면 정말 재미있는 일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마치 그 경쟁업체의 설계자와 제가 부품을 보면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설계가 잘 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나는 이거 가지고 몇 개월을 머리를 싸매도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부품이 있는 반면에 이거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큰일 날 텐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바로 품질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경쟁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품질 문제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경우였죠. 이처럼 경쟁차 분석을 통해서 이번 신형 그랜저를 어느 정도의 성능으로 만들어야 될지, 어느 정도의 무게로 만들어야 될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만들어야 될지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쟁차 분석 단계가 끝나게 되면요, 이제 같이 설계를 진행할, 그리고 우리의 부품을 생산해줄 협력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업체입니다. 각각의 부품 업체들에서 생산한 부품들을 조립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부품을 가장 잘 개발하고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구매팀과 같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때에 따라서는 해외에 있는 인류 업체를 방문을 해서 연구소와 생산 라인을 점검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정말로 이 업체가 우리 부품을 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시험차, 그리고 얼마만큼의 일정이 들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게 되면은 설계 계획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설계 계획 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설계 프로젝트를 하는 것과 같이 본격적인 설계 단계가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제 무작정 설계를 들어가기보다는 가장 처음에 패키지 설계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현대의 소나타와 기아의 K5는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부품들 간의 조합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품들 간의 조합 공식은 차량의 기본적인 한계 성능과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K5와 소나타가 비슷한 성능과 비슷한 가격대를 내는 것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패키지 설계 단계에서 잘못 설계하게 된다면 차량의 한계 성능은 떨어지게 되고 가격은 비싸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패키지 설계 단계부터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제품의 컨셉에 맞게 각각의 이 부품들을 설계하는 설계 담당자들은 이 경쟁차 대비 출력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 예로 든 것입니다. 출력 상승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 얼마만큼의 내 부품의 공간이 필요하며 얼마만큼의 성능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측을 하는 근거는 보통 선행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과거의 설계 경험이나 문헌, 논문 등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우리의 부품이 예를 들어서 30리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정이 난다면 주변에 수많은 부품을 담당하는 설계자들과 협의를 반복하게 됩니다. 제한된 공간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부품의 성능을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고 내 부품만 생각하다 보면 조화로운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화로운 협상 능력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내 부품을 설계할 전체적인 공간이 정해졌다면요, 본격적으로 부품을 어떻게 설계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역시 처음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부품도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시험 자동차는 없는 상태입니다. 시험할 수 있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내 부품을 실제 자동차에 적용을 했을 때 내 부품이 얼마만큼의 성능을 발휘할지 예측을 해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측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앞선 단계와 마찬가지로 주로 해석이나 설계 가이드를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보통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설계 프로젝트를 할 때 겪는 비슷한 문제를 저희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부위의 강성이 부족하다든지, 특정 부위의 성형성이 안 나온다든지, 부식이 심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예측을 할 수 있고 해결 방법도 공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간단하게 두께를 증대를 시킨다든지 형상을 부드럽게 수정을 한다든지 또는 재질을 바꾼다든지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최적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동차를 판매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품질, 원가, 성능 어느 한 부분 부족함 없이 세 부분 모두 만족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최적화 작업이 진행이 됐다면요, 이것을 임시 금형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시제품을 만들게 된 다음에 이 시제품이 정말로 내가 설계된 대로 잘 나왔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부품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모드는 예를 들자면
100도의 온도에서 100만 시간 동안 재질의 물성치가 변화 없을 것과 같이 실제 자동차를 모사한 단품 상태의 평가로 이렇게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평가 모드 또한 평가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설계자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단품 평가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도면에 반영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도면에 반영을 한 다음에 나를 비롯한 주변의 설계자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부품을 설계해서 시제품을 만들게 되겠죠. 시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그 제품들을 조합해서 드디어 시험 자동차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자동차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약간 엉성하게 생긴 자동차의 디자인을 가리기 위해서 검정색 위장막으로 위장을 하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 자동차가 바로 이 시제품으로 만들어진 시험 자동차입니다. 시험 자동차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저희 연구소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단위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정말 더운 곳에서 운행을 하기도 하고 추운 곳에서 운행을 하기도 하고 각종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단품 설계 단계와는 다르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겪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스펜션을 타고 들어온 진동이 각각의 전달계를 통해서 증폭을 돼서 스티어링을 통해 고객들 손까지 전달되는 이런 굉장히 부품들 간의 복합적이고 원인을 잘 찾을 수 없으며 해결 방법도 정말 많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자뿐만 아니라 평가자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안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최적의 안 중 예를 들어서 여러 부품을 다 손을 대도 개선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머플러에 매스 댐퍼를 장착하는 게 가장 최적의 안이다라는 게 도출이 된다면, 설계자는 이제 이 매스 댐퍼를 품질, 원가, 성능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고객들에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개발 단계는 앞선 단계와 비슷합니다. 차량 평가를 해서 최적화를 한 다음에 마지막 단품 평가를 통해서 도면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고 있던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간 응력을 계산하고 정력학이나 동력학에 강하니까 열 유체 쪽은 수업도 듣지 않고 그냥 넘기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상태로 입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입사를 했는데 실제 차량을 개발하다 보니까 열 유체 부분이 정말 저를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열 유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정력학, 동력학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쪽에 할애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설계자로 입사하시게 된다면 나는 내가 잘하는 부분만 할 거야, 이런 것보다는 관심 없는 부분도 언제든지 탐구하고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완성된 설계를 설계 도면에 담아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게 설계 도면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설계자에게 있어 도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설계자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도면으로 말한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설계자는 개발의 모든 과정을 도면에 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법규, 그리고 AS, 생산성, 품질, 개발 과정의 모든 것들을 도면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만들지 않은 도면은 이 도면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면은 여러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바로 매번 물건을 만들 때마다 다른 품질의 제품이 생산된다는 것이겠죠. 다른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면 결국 이것은 고객들에게 불량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설계자는 도면으로 말하게 된다면 한 장의 부품을 전 세계 어느 업체에 가져다 주더라도 동일한 품질의 도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면을 그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설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과거차 분석 단계인데요. 앞선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품질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내구면 내구, MVH면 MVH.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차가 양산이 됐을 때 고객들의 반응을 동호회나 AS 센터를 통해서 고객들의 반응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했던 경쟁차 분석 결과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놓고 이제 현상을 분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들은 매우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운전을 할 때 80km에서 90km 사이에 3단의 기어가 맞물려 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이런 정보들을 산학 협동 연구, 선행 용역 연구, 원리 평가 등을 통해서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이 간단한 결론을 얻어냅니다. 고속 기류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조건으로 설계할 것과 같은 현대자동차의 자산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걸 바로 설계 가이드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해석 가이드를 만들기도 하고요. 단품 평가 조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시간 조건에서 100도 조건에서 100시간 동안 문제 없을 것과 같은 시험 조건을 이제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설계자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품에 대한 특허권이나 그리고 논문 작성도 부가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개발 프로세스를 정리하자면 설계는 차량 개발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에서 수많은 부서와 협력하여서 최적의 부품을 스케치하는 작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하면서 어떤 점이 저에게 좋게 다가왔고 여러분들에게 좋게 다가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는 기획 단계, 차량 개발의 첫 번째 단계부터 AS 단계, 차량 개발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로지르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차량 개발의 전 과정을 제일 일선에서 터득하게 되고요. 이 차량 개발의 과정을 몸으로 잘 느끼고 있다는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설계에 필요한 비용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제품에 끼치는 영향력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즉, 공장 전체를 다 뜯어 고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도면 한 문장을 바꾸는 것이 더 파워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설계자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차량 개발의 일선에서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인데요. 평가나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설계는 부품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부품은 우리 자동차는 수만 가지의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 가지 부품이라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설계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잘 모르거나 강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게 되므로 다양한 부분에서 능통한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죠. 또는 하이퍼 엔지니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취미가 다들 갖겠지만 레고 만들기, 과학상자 만들기, 미니카 만들기 이런 거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대부분 공대였는데 저랑 비슷한 취미를 가지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새로 만든다는 건 정말 흥미있는 일이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직무 중에 설계자만이 도면을 그릴 수 있고요. 도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설계를 바꾸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 자동차는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평가받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국내에도 이런 자동차 매체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취미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데 사실은 안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도 많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뭐 성능이 안 좋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끔 가다가 아, 여기는 정말 설계가 잘 됐다, 여기는 설계가 잘 돼서 성능이 이렇게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물론 제 부품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설계한 제품,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이 고객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힘든 회사 생활 중간에 정말 좋은 피드백이 될 것이고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설계에 대해 잠시, 미래 설계는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설계자 또는 이제 다른 직무로 입사를 하시게 될 텐데, 정말로 제 동료가 되실 분들은 이런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정말 다양한 인재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리고 다양한 엔지니어링 툴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모든 분야를 다 접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되기라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 같이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모든 분야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모든 분야에 다 알고 있다를 어필하시기보다는 모든 분야에서 다 알아갈 의지와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제 동료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계 직무 PR이었고요.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직무에 관계없이 저와 같이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